하늘이 무겁게 내려앉는 장마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마와 폭염, 이 두 손님은 식집사인 저에게 반가움보다는 긴장을 먼저 선사합니다. 축 처진 식물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더위에 지친 것처럼 힘이 빠져버리죠. 그래도 푸념보다는 작은 생명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꽃들과 함께 저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가든의 식집사 아베가스입니다. 식집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날씨에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벌써 무더위에 비틀거리는 식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더위에 약하긴 식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지켜야 될 식물들이 많다 보니 더위를 푸념할 새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과 함께 꽃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저희 베란다 정원을 보여드리고 반갑지 않은 손님, 무더위와 장마가 저희 베란다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도 두려운데 더 두려운 식태기의 기운까지 더해지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드는데요. 그래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식물의 생존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죠. 바로 물주기와 잎정리, 꽃정리, 청소, 환기, 해충관리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집사의 노력이 있어도 초록별로 가는 식물들은 늘 생겨납니다. 그만큼 식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초록별로 가는 식물은 거의 신입식물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제일 아까운 건 제라늄 사과였어요. 2번의 고비도 잘 버티더니 결국 약한 잎과 목대를 가진 사과가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첫 번째 무름병의 희생양이 돼버렸습니다. 잎이 다른 제라들보다 얇기 때문에 과습 관리는 열심히 해줬는데 결국 무름으로 모체는 가버리고 삽목이들만 남았어요. 무름병 증상은 물을 줬을 때 일단 물을 빨리 먹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잎끝이 계속 노래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물을 말려주고 노력은 해봤지만 결국엔 뿌리에 가까운 줄기부터 무르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직 무름이 오지 않은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 잘라서 삽수를 만들고 삽목 준비를 했지만 왠지 잎도 힘이 없고 시기도 너무 좋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워서 몇 개는 삽목을 해둡니다. 이렇게 예쁜 시절을 보낸 사과 모체는 저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아쉬운 건 로벨리아 대품인데요. 저희 집에 왔을 때 일주일 후에 좀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줬어요. 꽃은 만발하게 잘 피긴 했는데 꽃 크기가 작아서 계속 걱정을 좀 했거든요. 만개 시기가 끝나고 꽃이 지기 시작했고요. 적당한 시기에 제가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나서 보니까 흰가루이 병이 생겼길래 해충약을 뿌려주고 겉흙이 마르길 기다렸다가 제가 물 샤워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습이 오면서 결국 초록별로 갔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눈치를 채고 화분 사이즈를 좀 작게 바꿔줬으면 혹시 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결국 저의 수건인 로벨리아 해넘기기는 올해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이별을 한 식물들이 생기긴 하지만 더 많은 잘 지내주는 식물들이 있어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죠. 가지치기 했던 제라늄들과 삽목이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대견하고 귀엽고 가드닝하는 보람도 느끼게 해줍니다.
가지치기 해주고 물꽂이 했던 삭소름들도 뿌리를 잘 내리고 해서 흑삽목을 했는데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확실히 꽃은 줄어들다 못해 이제 거의 사라질 지경이긴 하지만 간간히 또 피어주는 꽃들 덕에 그나마 꽃에 대한 미련을 달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밀레니엄 벨인 칼리브라코아 핑크는 지금 다시 개화 중입니다. 꽃의 크기는 좀 작아졌지만 너무 귀여운 나팔 모양의 꽃들을 피워주고 있어요. 햇빛 부족으로 옷 자라서 줄기 마디가 좀 길어지긴 했죠. 그래서 식물 등을 이동해 가면서 부족한 햇빛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연광만큼 그렇게 잘 자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핫한 핑크 컬러로 베란다 중심 역할을 해주던 엔젤 아이스 비올라도 아직까지도 꽃이 있어요. 봄처럼 만개는 아니지만 꾸준히 한두 개씩 계속 꽃대를 올리면서 사라질 듯 하면서도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몇 송이 안 되지만 워낙 진한 핑크색이라 존재감은 있어요. 시든 꽃대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너무 아깝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꽃봉오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라주고 있습니다. 콴탕메이도 아직까지 꽃을 피우고 있긴 해요. 리즈 시절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하얀색의 연핑크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은은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K 제라늄이랑 유럽 제라들도 간간히 꽃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두 뼈라늄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잎이 좀 풍성해지면서 꽃대를 올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왕보를 만들거나 하진 않지만 꽃이 귀한 여름 시즌에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국민 제라들은 강전정과 잎정리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꽃도 한두 송이씩 피워주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이제 꽃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식물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초록식물 고사리들이죠. 그 중에서도 아디안텀은 저의 최애 고사리예요. 추운 겨울을 베란다에서 씩씩하게 나고 봄부터 새잎을 내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여름을 맞아서 폭풍 성장 중입니다. 특히 작년에 들인 단추 고사리가 2배로 커졌는데요. 한 번은 구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바람에 물 주는 걸 잊어버려서 완전 말랐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귀여운 단추들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사리들의 매력이죠. 아디안텀이랑 푸테리스도 완전 삭발했는데 지금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고사리 크는 재미로 가드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까탈을 부리던 아디안텀이 이제 저의 최애 고사리가 돼서 무탈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틴 저도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고사리를 키우는데 잘 안 되신다면 대품이라면 위특은 늘 촉촉하게 유지하고 화분 받침에도 물이 늘 출렁거리게 해주시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화분의 고사리는 위특을 늘 촉촉하게 유지하시면 되고요. 보스턴 고사리는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잎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화분이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날씨든 기분이든 저를 힘들고 기운 빠지게 할 수는 있지만 초록이들을 보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꽃만큼이나 소중한 초록잎들입니다. 여름이란 계절은 정말 가드닝 하기에 힘든 계절이지만 저는 여전히 꽃정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름에 실내 베란다에서는 어떤 꽃을 데려와야 성공할까 하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제라늄 행사를 하길래 주문을 했는데요. 싱싱한 산모기들이 와서 지금 전실에서 적응 중입니다. 이제 분갈이하고 뷰가든에 입성을 하면 예쁜 꽃을 보여줄까요? 아직까지 꽃을 보여주고 있는 제라늄들에게 감사하지만 더 많은 꽃을 보고 싶은 욕심은 여전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주게 되니 영상 찍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알록달록했던 꽃들이 사라지고 초록의 싱그러움이 자리를 채우는 이때가 되면 슬쩍 찾아온 식태기를 또 어떻게 재미나게 보내야 하나 궁리 중입니다. 혹시 혼자만 아시는 좋은 방법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흐린 하늘과 간간히 내리는 비를 풍경 삼아 진한 커피 한 잔을 놓고 식도록 가드닝을 했습니다. 저희 베란다 식물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의 푸념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